저희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으로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금융권에서 혁신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꼭 상담을 받으셔서 라이센스 취득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이 샌드박스 트랙을 꼭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비상장 주식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입니다. 저는 2019년 1월부터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여 2020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 같은 해 12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올해 4월에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온 비상장 주식시장을 양성화시키고 결제 안전성을 강화하였다는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샌드박스 지정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놀자, 마켓컬리, 토스 같은 기업들이 그런데요. 이런 상장 전 단계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장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 전에 비상장 주식으로 많이 거래가 되던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서울거래 비상장 이전에 다니던 스타트업에서 주목했던 것이 스톡옵션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혜택인 스톡옵션 행사를 망설이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왜 망설일까 궁금했었죠. 그래서 직접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 봤는데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게시판에서 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거래 상대방을 찾고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거래 비용이 높으니 거래 단위가 높았고 이게 적정 가격인지 돈을 주면 주식은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걱정을 안고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거래한 주식을 비슷한 시점에 15,000원에 거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적인 거래 방식으로 사기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도 높은 시장이었죠. 이 문제를 기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내 주식 계좌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계좌에서 먼저 주식과 대금 보유를 확인하고 주식과 대금을 동시에 교환시켜서 사기 거래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공시나 뉴스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 종목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기준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상장 주식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중개보다는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에 과금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기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또 고액 자산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스톡옵션 제도와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데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벤처 투자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 엑시트는 대부분 IPO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면 모험 자본의 선순환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샌드박스 제도는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갖추기 힘든 물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이자 제도가 아직 없는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는 혁신 실험의 장입니다. 저희에게도 샌드박스 제도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금융 파트너를 찾아서 구조를 짜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히 어떤 법률에 대한 특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런 법률 규제 상담을 받으며 1년 넘게 준비한 결과 저희 서비스의 필요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샌드박스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꿈과 아이디어만 있었던 저희에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 핀테크 분야에서는 규제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샌드박스 이전에는 투자나 다른 금융사들과의 협업을 진행할 때 규제 리스크가 항상 제기가 되었고 이 규제 리스크의 발목을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 이후에는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떨치고 더 많은 협업과 투자의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금융 쪽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스타트업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등 앞서 말한 장점에 더해
샌드박스 제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정 2년, 연장 2년, 그래서 총 4년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4년 이후에 졸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기업을 잘 키워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샌드박스 기간 동안 금융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해 고민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이 규제 환경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좋은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혁신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꼭 상담을 받으셔서 라이센스 취득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이 샌드박스 트랙을 꼭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특화 증권사와 대체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과 모험 자본의 활성화에 집중하는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혁신 DNA와 거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체 거래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이 거래 기술을 통한 자본시장 효율화입니다. 이 미션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의 혁신 사이에서 혁신을 주도하시는 담당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규제 개선이 난해하고 어려운 이 시장에서 지금껏 200건 이상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주신 그 의지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으로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고생해 주시기를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전합니다.